나는 미국 문화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K-팝은 시끄럽고 음식은 너무 맵고 전통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의 여정은 제 편협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파도를 넘어서 한국 문화의 심장 발견하기에서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하세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아 스털링이에요. 저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카메라를 들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이야기를 담아 미국의 시청자들에게 전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최고의 예술과 문화는 서양 국가들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같은 곳들이요. 유명한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할 때 교수님들은 유럽 화가들, 미국 음악가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적 성취라고 생각했고, 이런 믿음이 제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류나 한류 열풍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친구들은 컬러풀한 머리와 동시에 춤추는 K-팝 그룹들에 대해 언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울게 만든 한국 드라마나 큰 상을 받은 한국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빔밥이나 김치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열광적이었죠. 아마 또 다른 일시적인 유행일 거야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서양 문화의 수백 년 역사와 경쟁할 수 있을까? 어느 비 오는 오후 뉴욕 아파트에 앉아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커피는 식어버렸고 창밖에는 회색 건물들과 우산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띈 제목의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다큐멘터리 기회 한류. 이메일을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스털링님께 글로벌 문화교류 재단에서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문화운동을 탐구한 귀하의 이전 작품들을 존경하며 귀하의 독특한 시각이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의 2개월 체류를 포함하며 문화유적지, 이벤트, 그리고 한국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주요 인물들과의 인터뷰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이 제공됩니다. 이 기회에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한 부분에서는 이메일을 지우고 싶었어요. 결국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었나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언어도 하지 못했으며 솔직히 제가 감동받을 만한 것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의 다른 부분,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가 되게 한 그 부분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말했어요. 적어도 뭔가 다른 경험이 되겠지.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답장 버튼을 누르고 타이핑했어요. 관심 있습니다. 한국에 관한 기본 사실들을 조사하고 가이드북을 구입하고 몇 편의 한국 영화를 봤어요. 물론 비판적인 시각으로 항상 제가 사랑하는 서양 고전들과 비교하면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메라, 노트북, 음성 녹음기, 그리고 모든 종류의 날씨에 대비한 옷들을 챙겼어요. 제 친구들은 제 결정에 놀라워했어요. 너? K-팝에 관한 영화를 만들러 간다고? 제 친구. 마르코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을 때 웃었어요. 난 내가 프랑스 예술 영화와 잘 알려지지 않은 재즈 음악가들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데. K-팝만 다루는 게 아니야? 저는 약간 방어적인 기분으로 말했어요. 한국 문화 전체에 관한 거야.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삶의 방식을 기록하는 것이 내 일이잖아. 마르코는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그냥 열린 마음을 유지해봐, 아우렐리아. 너는 놀랄지도 모르잖아. 그 말들은 출발 전날 밤 짐을 다 싸면서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제 아파트는 반쯤 쌓인 여행 가방과 장비 케이스들로 어질러져 있었어요. 벽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는데 모두 서양 고전들이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며 한국에서 비교할 만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출발 당일 아침은 밝고 맑았어요. 택시 운전사는 공항으로 가는 동안 수다스러웠어요. 한국이요? 그는 백미러로 저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 딸이 한국 보이 밴드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은 그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니까요. 믿어지세요? 전에는 어떤 언어에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흥미로웠어요.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마도 이 한류에는 정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에 긴 줄에 합류했어요. 제 주변에는 한국어 글씨와 K-팝 스타들의 이미지가 있는 티셔츠를 입은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은 서울로 가는 여행에 대해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진심이었고 전염성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요.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하고 좌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제 노트북을 꺼내 적었어요. 0일차 서울로 가는 중. 여전히 제가 찾을 것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 아마도 마르코의 말이 맞을지도 아마 놀라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비행은 길었어요. 거의 14시간. 두 편의 영화를 봤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잘 수 없었고 프로젝트 노트를 검토했어요. 재단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해 놓았어요. 문화 전문가인 클라라 김,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일하는 이탈리아 CEO 레오나르도 안드레아,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젊은 기업가 지훈박. 비행기가 서울로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가 아래로 펼쳐졌고 이른 저녁에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유리 표면에는 석양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초록색 부분들이 보였어요. 도시 가장자리에 있는 공원들과 산들이었죠.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는 것에는 뭔가 흥미로운 것이 있었어요. 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낯선 곳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 하지만 매번 여전히 모험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발표했어요. 현지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이며 기온은 섭씨 22도입니다. 서울에서의 체류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내 수화물을 챙기고 출구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승객들의 줄에 합류했어요. 제 카메라는 첫인상을 담기 위해 목에 걸려 있었어요. 이것은 항상 어떤 여행에서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요. 새로운 장소에서의 첫 순간들, 모든 것이 신선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을 때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여름 저녁의 습한 공기를 느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저는 여기에 있고 곧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더 이상의 가정도 더 이상의 2차적인 의견도 없어요. 앞으로 2개월 동안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할 거예요. 좋아, 한국 터미널을 걸으며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내가 가진 것을 보여줘. 제 다큐멘터리 여정이 시작되려고 했고 이것이 단지 제 영화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여정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정확히 그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공항문이 열리고 저는 인천국제공항 도착장으로 들어섰어요. 그 공간은 넓고 깨끗했으며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천장에는 한국어로 된 다채로운 표지판들이 걸려 있었고 아래에는 영어 번역이 있었어요. 공기는 여기에서 달랐어요. 낯선 음식과 청소. 제품의 향이 섞여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저는 제 여행 가방을 끌고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재단은 저를 맞이할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인파 속에서 제가 그들을 찾을지 아니면 그들이 저를 찾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스털링 씨? 아우렐리아 스털링?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보니 밝은 미소를 지닌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를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어요. 그녀는 영어, 한국어로 모두 제 이름이 쓰인 작은 표지판을 들고 있었어요. 네, 제가 맞아요. 저는 어깨의 카메라 끈을 조정하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클라라 김이에요. 그녀는 손을 내밀기 전에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체류 기간 동안 가이드이자 문화 컨설턴트가 될 거예요. 저는 한류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와 악수했고 그녀의 악수가 얼마나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지 알아차렸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클라라. 저를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제 기쁨이에요. 비행은 어땠어요? 그녀는 제 작은 가방 중 하나를 도와주기 위해 들었어요. 길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출구를 향해 그녀를 따라가며 말했어요. 저는 여행으로 인해 피곤했고 실제로 잡담을 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클라라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처음이시죠, 맞죠? 우리가 걸으면서 그녀가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오, 그럼 발견하실 것이 정말 많으시네요. 모든 것을 보여드리게 되어 기뻐요. 그녀의 열정은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비록 제가 한국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제공할지 확신하지 못했더라도요. 그래도 그녀의 따뜻함은 저를 환영받는 기분이 들게 했어요. 우리는 밖으로 나갔고 한국 여름의 완전한 열기와 습도가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저녁이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무거웠어요. 하늘은 짙은 파란색으로 변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지평선에 다채로운 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차는 이쪽이에요. 클라라는 근처에 주차된 세련된 검은색 세단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운전사가 나와서 제 짐을 트렁크에 넣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뒷좌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클라라는 저에게 폴더를 건넸어요. 이것은 첫 주에 대한 일정이에요. 우리가 방문할 장소들과 만날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폴더를 열고 일정을 훑어봤어요. 역사적 장소, 엔터테인먼트 회사, 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문화행사에 대한 방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은 바쁜 2개월이 될 것 같았어요.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클라라는 제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어요. 한국 문화의 모든 측면,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모두 보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저함에 감사드려요. 차는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합류했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과 도시 중심부로 다가갈수록 더 높아지는 고층 건물들을 지켜봤어요. 모든 것이 세련된 건축물과 밝은 불빛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셨나요? 클라라는 몇 분간의 침묵 후에 물었어요. 저는 제 제한된 지식이나 선입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망설였어요. 솔직히 많지 않아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상을 받은 몇몇 한국 영화들을 봤어요. 기생충 같은 거요? 클라라가 미소 지었어요. 네, 그거요. 그것은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것을 봤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감상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제가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서양 영화들과 비교하고 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라워해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을 기대하죠. 무엇을 기대하나요? 저는 그녀의 관점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K-팝 비디오처럼 모두 초현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매우 전통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둘 다예요.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도요. 그녀는 우리가 고층 건물들에 둘러싸인 고대처럼 보이는 궁전을 지나갈 때 창밖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함께 있는 옛것과 새것.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작은 카메라를 꺼내어 전통적인 건축물과 그 뒤에 높이 솟은 현대 건물들 사이의 대비를 몇 장 찍었어요. 클라라가 맞았어요. 그것은 흥미로운 시각적 효과였어요. 차는 네온사인, 레스토랑, 상점들이 즐비한 붐비는 거리를 계속 달렸어요. 사람들은 인도를 가득 채웠어요. 손을 잡고 있는 젊은 커플들, 함께 웃고 있는 친구들의 그룹,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 이미 저녁이었음에도 모두가 어딘가로 가는 것 같았어요. 항상 이렇게 붐비나요? 저는 물었어요. 클라라는 웃었어요. 네,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아요. 많은 상점들이 늦게까지 열려 있고 항상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일 명동에 모시고 갈게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우 인기 있는 쇼핑 지역이에요. 거기서는 더 큰 인파를 보실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붐비는 곳을 상상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뉴욕도 붐비지만 이것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떻게든 더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마침내 클라라가 강남지구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제 호텔 높은 건물에 도착했어요.
이 지역은 강남 스타일 노래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녀는 우리가 입구에 도착하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도 오랫동안 중요한 비즈니스 및 엔터테인먼트 지구였어요. 호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가구들로 우아했어요. 체크인 후 클라라는 저를 15층에 있는 제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은 넓고 편안했으며 도시의 불빛을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올게요. 클라라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좀 쉬세요. 우리는 바쁜 하루를 보낼 거예요. 클라라, 저는 그녀가 문에 도착했을 때 불렀어요. 따뜻한 환영에 감사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당신의 나라에 대해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알고 있어요, 스털링 씨. 문화 충격과 시차 적응은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여기에 있었어요. 당신이 내일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몇 가지 필수 물품을 풀고 창가에 서서 서울이라는 불빛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도시는 이 시간에도 생명력으로 맥동하는 것 같았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 창문들은 빛과 어둠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산들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옛것과 새것을 모두 갖고 있다는 클라라의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여기에서 발견할 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문화에 대한 제 서양 중심적 관점이 다른 가능성들을 보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서 적었어요. 1일차 서울에 도착했어요. 첫인상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현대적이고 더 활기차요. 클라라는 자신의 문화에 대해 열정적이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내일 우리는 탐험을 시작해요. 저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들이 가져올 것에 대한 작은 흥분의 불꽃이요. 아마도 이 여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아마도 한국은 저에게 가르칠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잠에서 깼어요. 잠시 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어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이 기억났어요. 저는 서울 한국에 있었고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었으며 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호텔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로비에서 클라라를 만났어요. 그녀는 오늘 밝은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어제와 같은 열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우리가 차로 걸어가면서 그녀가 물었어요. 예상보다 더 잘 잤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나요? 클라라는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오전에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감각을 들이기 위해 경복궁을 방문할 거예요. 그런 다음 전통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오후에는 레오나르도 안드레아와 미팅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안드레아? 그 이름이 익숙했어요. 그는 이탈리아 사람 아닌가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는 글로벌 비전 미디어의 CEO예요. 그의 회사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협력하여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는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얻는 것을 지켜본 외국인으로서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궁전까지 가는데 약 20분이 걸렸어요. 가는 동안 저는 차 창문을 통해 도시거리를 촬영했어요. 서울은 낮에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 제가 어젯밤에 놓친 세부 사항들을 볼 수 있었어요. 건물들 사이에 있는 공원들, 음식 포장마차를 설치하는 노점상들, 일이나 학교로 서두르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경복궁은 거대했어요. 우리는 밝은 빨강, 파랑, 초록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문을 통과했어요. 안쪽에는 넓은 중정들이 모서리가 위로 휘어진 곡선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 궁전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우리가 걸으면서 클라라가 설명했어요. 조선 왕조 동안의 주요 왕궁이었어요. 조선 왕조는 500년 이상 한국을 다스렸죠. 저는 전문 카메라를 꺼내어 건축물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워요. 저는 제 자신의 반응에 놀라며 말했어요. 건물들은 제가 서양 국가들에서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색상은 더 선명하고 디자인은 더 복잡했어요.
이 건물들 중 많은 것들이 전쟁 중에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재건되었어요. 클라라가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기 이후에도 항상 우리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우리는 아침 내내 궁전 구내를 탐험했어요. 저는 전통 의상을 입고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는 공연자들이 있는 수문장 교대식을 촬영했어요. 저는 궁전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 클라라와 인터뷰를 했어요. 점심시간까지 저는 이미 한 메모리 카드를 촬영물로 가득 채웠어요. 클라라가 저를 데려간 레스토랑은 작지만 붐볐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쿠션에 앉는 낮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었는데 그것은 저에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한식 전통 한국 음식을 드셔보실 거예요. 우리가 앉으면서 클라라가 말했어요. 곧 테이블은 다양한 색상의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 찬 작은 접시들로 덮였어요. 이것은 반찬이에요. 클라라가 설명했어요. 모든 식사와 함께 나오는 반찬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드셔보세요. 김치예요. 양념과 함께 발효된 배추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았고 강하고 매운맛에 놀랐어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단지 제가 익숙한 어떤 것과도 다른 맛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로 향했어요. 레오나르도 안드레아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있었고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르는 창문이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자신은 소금과 후추색 머리와 환영하는 미소를 지닌 50대의 키가 큰 남자였어요. 그는 약간의 이탈리아 억양이 있는 영어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아우렐리아 스털링. 저는 당신의 다큐멘터리들을 봤어요. 유럽 예술 운동에 관한 당신의 작품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가 제 작품을 알고 있다는 것이 기뻐서 대답했어요. 클라라에 따르면 당신은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레오나르도는 우리에게 창문 근처의 편안한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8년 동안 한국 미디어 회사들과 일해왔어요. 그가 시작했어요. 처음 여기에 왔을 때 저는 아마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제가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 문화가 진정으로 세계적인 무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서양 문화적 전통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것. 제가 틀렸나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편견이 그렇게 명백했나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 왔어요. 저는 방어적으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레오나르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비슷한 배경에서 왔어요. 서양 전통으로 교육받고 세계의 문화적 중심이 파리, 런던, 뉴욕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확신했죠. 그것은 정확히 제가 느끼는 것과 매우 비슷했어요. 비록 저는 그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었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레오나르도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저기 밖을 보세요. 그는 도시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진 곳 중 하나예요. 한국은 첨단 기술, 효율적인 대중교통, 혁신적인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전통, 과거에 대한 깊은 존중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다시 우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서양 문화는 종종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해요. 미래를 받아들이거나 과거를 보존하거나. 한국은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한류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팝 음악이나 TV 드라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혁신과 유산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마인드셋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제 카메라를 꺼냈어요. 이 대화를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당신의 통찰력이 제 다큐멘터리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레오나르도는 자리로 돌아오며 동의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한국 문화가 어떻게 글로벌 미디어 풍경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그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한국 영화, 음악, TV 쇼가 서양 스타일을 모방함으로써가 아니라 독특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객을 얻게 된 방법을 설명했어요. 세계는 같은 이야기를 보고 같은 소리를 듣는 것에 지쳤어요. 레오나르도가 설명했어요. 한국 콘텐츠는 신선한 내러티브, 다른 관점, 새로운 미적 가치를 제공해요.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것에 목말라 있어요. 저는 공항에서 본 K-팝 상품을 입고 있는 10대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유행일 뿐인가요? 그것이 지속될까요? 레오나르도는 웃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유행은 10년 동안 지속되고 계속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문화적 중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에요. 세계는 더 이상 서양 아이디어만으로 지배되지 않아요. 인터뷰 후 레오나르도는 저에게 놀라운 초대를 했어요. 오늘 밤 국립극장에서 특별한 공연이 있어요. 전통 한국 음악과 현대 무용의 융합이에요. 참석하고 싶으세요?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클라라를 보았고 그녀는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다른 일정은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럼 함께하게 되어 기쁘네요. 저는 레오나르도에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클라라와 저는 극장에서 레오나르도를 만났어요. 공연은 전통 한국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로 시작되었어요. 큰 북, 검은고와 비슷한 현악기, 그리고 처량한 선율을 내는 나무 필이요. 그런 다음 젊은 무용수들이 무대에 합류하여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대 무용 기법을 섞었어요. 음악은 고대 멜로디와 현대적인 리듬 사이를 오갔어요. 무대 조명은 각 장면의 감정적인 영향을 강화하는 그림자와 색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공연에 완전히 몰입되었어요. 그들이 옛것과 새것을 혼합하는 방식은 매끄럽게 느껴졌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창의적이고 신선했어요. 제 주변의 관객들도 동일하게 매료되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났을 때 극장은 박수갈채로 터졌어요. 저는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극장을 나오면서 레오나르도가 물었어요. 그것은 저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요점이에요. 레오나르도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독특한 것을 제공해요. 서양 문화보다 더 좋거나 나쁘지 않아 단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는 너무 자주 모든 것을 같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서 가치가 있어요. 클라라가 저를 호텔로 데려다주는 동안 저는 공연의 순간들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 안에 일으킨 감정들은 실제였어요. 저는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호텔방에서 저는 창가에 노트북을 들고 앉아서 적었어요. 2일차 레오나르도 안드레아를 만났어요. 제 선입견에 도전한 공연에 참석했어요. 문화에 대한 제 서양 중심적 관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진정으로 열린 눈과 마음으로 더 탐색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아마도 레오나르도가 맞았을 거예요. 아마도 세계의 문화적 중심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것은 문화 자체가 진화하는 것처럼 이동하고 변할 수 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앞으로 며칠 동안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어젯밤 공연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그 아름다운 멜로디들, 그렇게 우아하게 움직이는 무용수들, 그것은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저는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후 클라라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마중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우렐리아.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미소는 항상처럼 밝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고 진심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정이 있나요? 오늘은 지훈박을 만날 거예요. 그는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작은 기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는 젊지만 매우 성공적이에요. 저는 카메라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게 들리네요. 우리 차는 레오나르도의 사무실이 있는 고급 비즈니스 지구에서 떨어진 서울의 다른 부분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이 동네에는 다채로운 간판과 벽에 거리 예술이 있는 작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인도를 가득 채웠고 많은 사람들이 세련된 옷을 입고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이곳은 홍대예요. 클라라가 설명했어요. 여러 대학교 근처에 있어서 많은 젊은 예술가들과 기업가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리로 된 정면을 가진 5층 건물 앞에 멈췄어요.
제가 전에 봤던 세련된 기업 타워들과 달리 이 건물은 발코니에 식물이 자라고 있었고 한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안에는 로비가 활동으로 붐비고 있었어요. 캐주얼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태블릿을 들고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며 흥분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벽에는 다채로운 애니메이션과 아트워크를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약 30세쯤 되어 보였고 둥근 안경과 친근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는 청바지와 작은 로고가 있는 단순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아우렐리아 스털링이시군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지훈박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이곳은 제가 어제 방문한 사무실들과는 꽤 다르네요. 지훈은 웃었어요. 그렇겠죠. 대기업들은 그들의 스타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이 있어요. 둘러보시겠어요? 지훈이 우리를 건물 안으로 안내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껴지는지에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다채로운 가구와 곳곳에 식물들이 있는 열린 공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빈백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테이블 주위에 모여 그림을 그리거나 타이핑을 하고 있었어요. 배경에서는 음악이 부드럽게 연주되고 있었어요. 당신의 회사는 정확히 무엇을 하나요? 저는 걸으면서 촬영하며 물었어요. 우리는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요. 지훈이 설명했어요. K-팝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앱을 만들어요. 역사적 유적지의 가상현실 경험을 디자인하기도 해요. 국제 관객을 위해 한국 전통을 설명하는 애니메이션 비디오도 만들죠. 그는 저에게 사람들이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는 방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화면에서 저는 전통 한국 옷을 입었지만 현대적인 만화 스타일로 디자인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최신 프로젝트예요.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민담에 관한 짧은 비디오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각 이야기에는 친절, 정직 또는 용기에 관한 교훈이 있어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들이죠. 누가 이 비디오들을 보나요? 저는 물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12개 언어로 번역해요. 브라질의 어린이들, 캐나다의 10대들, 호주의 대학생들 그들 모두가 우리 콘텐츠를 보고 한국에 대해 배워요. 저는 감동을 받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 신선한 것을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는 그것을 제공해요.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다양한 종류의 기술로 가득 찬 방으로 안내했어요. 가상현실 헤드셋, 모션 캡처 장비 그리고 커다란 터치 스크린들이요. 이걸 해보세요. 그는 저에게 VR 헤드셋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쓰고 갑자기 고대 한국 마을처럼 보이는 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구부러진 지붕을 가진 전통 가옥들, 역사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산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손을 움직이면 제 가상의 손도 같이 움직였어요. 걸어다녀 보세요. 지훈이 저를 격려했어요. 저는 몇 걸음을 걸어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가상의 장인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가까이 가자 그는 올려다보고 영어 자막이 아래에 나타나면서 한국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그는 500년 전에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당신이 도구를 집어들고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손을 뻗어 가상의 도구를 잡았어요. 장인의 지시에 따라 저는 회전하는 물레 위에서 점토 항아리를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재미있었어요. 헤드셋을 벗은 후 저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왔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마치 정말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지훈이 말했어요. 단지 한국 문화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들에게 살아있고 실제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는 투어를 계속했고 도중에 젊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그리고 예술가들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기 이거였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한 그룹이 전통 한국 악기와 전자비트를 섞어 노래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가 한복 전통 한국 의상을 디지털로 디자인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온라인 아바타를 위해 구매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투어를 마치면서 지훈이 말했어요. 우리가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둘 다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제게 어제 레오나르도가 했던 말을 상기시켰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받아들이는 이 혼합은 한국 문화에서 공통적인 주제인 것 같았어요. 가시기 전에 지훈이 말했어요. 당신을 위한 것이 있어요. 그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전통 한국 가면 모양의 USB 드라이브가 있었어요. 이것에는 우리의 모든 최신 프로젝트가 들어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에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동받아 말했어요. 클라라와 제가 건물을 나올 때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에 힘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이 젊은 창작자들은 서양 문화를 모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유산을 존중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것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시 차에 탔을 때 클라라가 물었어요. 저는 제 손에 있는 USB 드라이브를 내려다보았어요. 한국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것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거나 미래로 서두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독특한 무언가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함께 가져오는 것에 관한 거예요. 클라라는 미소 지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계와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박물관,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리고 기술 스타트업을 방문하는 한 주를 보낸 후 저는 정신적으로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활력이 넘쳤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제가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했어요. 제 카메라는 수시간의 영상을 담았고 제 노트북은 관찰과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어느 저녁 클라라가 제 호텔방에 전화를 했어요. 아우렐리아, 오늘 밤 시간 있으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특별한 곳이 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어떤 종류의 장소인가요? 전통 찻집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보고 있던 한국의 현대적인 명가는 매우 다르죠. 흥미롭게 느끼실 거예요. 1시간 후 클라라가 저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서울 중심부의 밝은 불빛과 붐비는 거리에서 벗어난 조용한 동네로 운전했어요. 차는 돌담과 정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목조 건물 앞에 멈췄어요. 종이 등불이 입구 옆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찻집은 100년 이상 이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돌길을 따라 걸으면서 클라라가 설명했어요. 이곳을 운영하는 가족은 차를 만들고 대접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보존해 왔어요. 우리는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윤이 나는 나무 바닥 위로 올라섰어요. 안에는 공기가 꽃과 허브 향기가 났어요.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배경에서 연주되고 있었어요. 방은 낮은 나무 테이블 위에 따뜻한 황금빛을 들이우는 종이 등불로 조명되어 있었어요. 앉을 수 있도록 바닥에 쿠션이 놓여 있었어요. 아름다운 한복 소매가 흐르는 전통 한국 드레스와 풍성한 치마. 을 입은 노년의 여성이 절을 하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클라라는 그녀에게 한국어로 말했고 그 여성은 미소 지으며 우리를 작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 근처의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곳들을 찾을 시간이 너무 바빠요. 우리가 앉으면서 클라라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거나 우리의 전통과 연결하고 싶을 때 여기에 와요. 그 여성은 주전자와 손잡이 없는 작은 컵들을 담은 쟁반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우아하게 무릎을 꿇고 세심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차잎을 재는 방법부터 물을 붓는 방법까지 모든 제스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지 음료를 만드는 것 이상이에요. 클라라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것은 인내, 마음 챙김, 그리고 존중을 가르치는 의식이에요. 저는 조심스러운 의식에 매료되어 지켜봤어요. 여성이 끝냈을 때
그녀는 우리 각자에게 신선한 풀과 꽃 향기가 나는 연한 녹색 차 한 잔을 대접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클라라가 조언했어요. 차가워지면서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저는 작은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 차는 제가 전에 맛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처음에는 약간 쓴맛이 나다가 끝에는 달콤해지고 꽃향이 오래 남았어요. 우리가 차를 즐기는 동안 나이든 남성이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그는 단순한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미소 지을 때 주름이 생기는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김 선생님이세요. 클라라가 그를 소개했어요. 전통 한국 그림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가이십니다. 제가 당신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그에게 언급했더니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한국 문화를 탐험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앉으면서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은 대조의 장소라는 것을 배웠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 고대 궁전이 있어요. K-팝과 함께 연주되는 전통 음악.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이유를 이해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냅킨과 펜을 꺼냈어요. 빠르고 자신감 있는 필체로 그는 깊은 뿌리와 퍼지는 가지를 가진 단순한 나무를 그렸어요. 우리의 전통은 뿌리와 같아요. 그는 그의 그림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힘과 정체성을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조상들과 서로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것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기술, 우리의 예술, 이것들은 태양을 향해 자라는 가지들과 같아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해요. 저는 그의 그림을 보면서 갑자기 중요한 것을 이해했어요. 서양에서는 우리가 종종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통을 지키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하지만 당신은 둘 다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군요. 단지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김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지지해요. 우리의 전통은 우리의 혁신에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혁신은 우리의 전통을 새로운 세대를 위해 살아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계속하기 전에 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우리의 문화는 단지 외관이나 소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K-팝이나 드라마나 기술을 만들 때 그들은 이러한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가져왔던 무시하는 생각들이 이제는 작고 무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문화를 판단했던 거예요. 우리 문화는 다른 문화보다 더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계와 공유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바랍니다.